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사람입니다. 자, 벌써 11월 중순이네요. 시간 진짜 빠르죠?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연말을 맞이해서 원장님이랑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요즘 우리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상황이 거의 최악이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청약도 인기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청약에 당첨돼도 계약까지 가는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되게 안 좋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실 청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인데, 시장이 좋을 때는 일단 내가 소액 계약금 넣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큰 돈을 번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해라, 선당 홍콩이다, 당첨만 되면 로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서울 지역에서 청약 결과만 봐도 경쟁률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막상 나중에 최종 계약까지 가면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착순 계약, 무순위, 줍줍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면 분명히 청약 당첨 포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당첨되면 계약하고 가져가면 올라갈 걸 기대가 되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시장에선 그 기대가 안 되니까 올라갈 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당첨자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청약 통장 써가지고 당첨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주로 보는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경매 시장에서 주로 보는 지표가 낙찰가율이거든요. 최근에 낙찰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낙찰가율이 뭔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1억 2천에 낙찰이 됐다. 신권 1억짜리가 1억 2천에 됐다. 그러면은 120%의 낙찰가율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억짜리가 7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70%의 낙찰가율이 되는 겁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실제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가, 그렇죠.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한 거다. 그래서 낙찰가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은 감정가보다 만약에 높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이제 상승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내가 좀 비싸게 사도 또 더 오를 거니까. 그래서 낙찰가율이 높아요, 그럴 때는. 근데 요즘에는 낙찰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부동산 시장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 시장은 실수요자보다는 거의 대부분 투자자가 많은 투자자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낙찰가율이 시장의 선행지표로 이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 동기간 대비해가지고 지금 서울 낙찰가율이 얼마나 빠진지 아세요? 두 자릿수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약 10%가 빠졌습니다. 꽤 많이 빠졌네요. 그죠? 이게 꽤 많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10%는 빠졌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다.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하락을 방어한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었죠. 네, 있었죠. 뭐죠? 정부에서 내놓은 특별한 정책이 있었죠.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습니다.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특수대출 때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실수요자들이 요즘에 좀 많이 샀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시장이 받쳐줬었어요. 매매나 경매 시장에서도 그분들의 수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방어해준 아주 큰 요인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한가 안 한가요? 불가능하죠. 그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제가 수업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거 끝나면 제가 봤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아마 하락이 될 거다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금리가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 부동산 경착률 막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면 실제 부동산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안 좋다, 정말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실 상반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10%나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떨어졌겠죠. 최근에는 좀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예전이랑은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안 나왔던 되게 우량한 다가구, 근린주택, 막 꼬마 빌딩 이런 물건들도 경매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일단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때요? 안 좋아요. 뉴스, 신문 기사만 봐도요. 금리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요.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되게 올리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정부에서 이거를 틀어 막고 있어요. 못 올리죠. 못 올리게 계속 틀어 막고 있어. 지금도 경매 물건들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준금리까지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6회 연속 동결했어요. 근데 시장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다 가계부채가 진짜 너무 많아요. 맞아요. 기사를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최근에 신용대출이 되게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신용대출이 증가를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거의 뭐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카드론 있죠? 카드를 가지고 대출 받는 거 이것도 엄청 많이 지금 썼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연체가 엄청 많이 늘고 있대요. 네. 최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와, 이 정도로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코로나 때도 이때보단 나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최근에 20, 30대 친구들도 개인 회생이나 파산까지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수치를 한번 보고 가시면 한국은행에서 금융시장 동향이라고 8일 날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10월 말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86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한 달 전보다 거의 7조가 늘어난 금액이래요. 7조. 한 달 만에 7조. 진짜 장난 아니죠? 그리고 4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주담대였다. 주담대. 라고 하네요. 거의 뭐 끝까지 뭐 연끌을 한 거겠죠. 주담대. 요번이 마지막 이제 연끌을 한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은행에서요. 지금 가계대출을 많이 축소하는 분위기예요. 실수요자 정책자금 대출 빼고는요.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축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신용자들 있죠. 1등급 되는 분들. 950이나. 네, 이분들도 지금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대출 액수를 많이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행에서도. 연말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은행에서도 쫄았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 관리상.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8억짜리 집을 사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대출 얼마 받죠? 절반 정도는 맞죠. 그렇죠?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보수적으로 6%의 금리로 계산했을 때요. 한 달에 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250만 원 정도 된대요. 250이면이 큰가요, 작은가요? 250이면은 사실 어디 한 달 월급이죠. 그렇죠. 가처분 소득으로 따지면 250도 못 버는 가정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애기 키우기도 바쁜데, 그렇죠?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250만 원 가량 되는 돈을요, 매월 이자나 원금 갚는데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거의 한 사람 월급 정도가 그냥 매달 은행으로 갖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모으는 가구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건 시장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동산 경매 투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경매 투자 말고도 저희 학원은요, 경매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도 다 알려드려요. 매매도 알려드리고요. 부동산 경매 투자를 지금은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 왜일까요? 일단 그 이유로 첫 번째는요, 지금 경매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적어졌어요. 오.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요, 11월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만 거의 7천 건이에요. 오, 진짜 많네요. 많아요. 그런데 예정되어 있는 물건까지 합치잖아요.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나올 물건들이 더 많아요.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수업 전에 항상 서울 수도권 물건은 거의 대부분 다 물건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제가 뭐 드리죠? 추천 물건 드리죠. 그죠? 추천 물건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물건들을 다 분석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경매 시장에서요 물건들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매 물건이 쌓일 정도로 많다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죠. 엄청 좋죠. 그러니까 물건은 많은데 투자 심리는 지금 위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매 입찰자도 줄어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왈금님도 잘 알다시피 수요와 공급 법칙이죠. 수요 공급 법칙. 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경매 물건 늘어나요. 네. 그러면 공급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수요가 줄어. 즉 입찰자는 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죠. 그죠? 가격이 하락해요. 즉 매물이 적체가 됩니다. 경매에서는. 물론 이제 매매 시장에서도 매물 적체가 현상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매매 시장하고 경매 시장은 이 한 점이 일단 하나가 달라요. 네. 매매 시장에서의 급매물은 제 기준에서는 사실 급매물이 아니거든요. 네네. 비싸요. 비싸. 너무 비싸요. 그래서 매도자는 이 가격에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는 지금 이 가격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고 매물 적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만 봐도요.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네. 쌓여 있는 게. 그런데 여기서 경매 장점이 나옵니다. 경매는 이게 달라요. 경매는 매각이 안 되면 20에서 30%씩 강제 저감되는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서울은 한번 유찰되면 20%씩 할인, 그죠? 수도권 지역은 30%씩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만약에 1억짜리다. 이 부동산이 수요가 없어요. 입찰자가 없어. 그러면 1회 유찰이 되면은 7천만 원, 70%로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70%인 7천만 원에서 또 30%가 저감이 돼요. 즉 49%인 4,900만 원에 경매가 진행돼요. 바로 반값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만 유찰이 되면 이게 반값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물어보실 거예요. 1억짜리로 그러면 진짜 뭐 4,900 반값에 살 수 있나? 저한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이 반값에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매는요, 경기가 좋을 때보다는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 빛을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자자 시장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하락장에서도 사실 투자자들이 몸을 사려요.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을 위한 시장이 경매 시장이에요. 하락장에서는요, 정말로 수요자가 없습니다. 입찰하시려는 분이 정말 많이 줄어요. 네. 그리고 경매 물건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쏟아집니다. 네. 물건은 많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경쟁은 어떻게 되죠? 시작이 되죠. 희석되죠. 경쟁이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매로 사면 강제적으로 제가 가격이 저감된다 그랬잖아요. 떨어져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좀 낮은 금액에서 입찰을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경매는 투자자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자가 돈을 벌려면 대중과는 좀 반대로 움직여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로 최근에 경매법정에 가면 분위기가 몇 달 전이랑은 정말 달라요. 단독 입찰하시는 경우들도 진짜 많고, 저희 회원분들이 아침에 법원 가셔가지고 전화를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지금 법원에 사람이 너무 없는데 오늘 경매 진행되는 거 맞아요? 막 입찰이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 경매 투자를 하기 좋은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거품이 덜 낍니다. 그래서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일전에 말금님이 청파동 재개발 물건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물건 몇 명 입찰했었죠? 그게 1차 때 70명. 70명. 그래서 법원이 터져 나갔고, 근데 그 물건이 세종시에 계신 어떤 분이 낙찰 받으셨는데 불허가가 났어요. 네. 그래서 2차 매각이 진행됐고, 그때 13분이 들어오셨어요. 13명. 네. 그게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거? 그게 청파 2구역에 있는 반지하 빌라인데, 반지하 쪽에 있는 빌라인데 감정가가 한 2억 5천 정도 됐었고요. 실제 낙찰가는 300%가 넘는 7억 6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70명이 달려들었던 물건을 13명이 낙찰을 받았는데
감정가의 300%가 넘는 금액 7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용산 청파동이다 하면요, 입지나 뭐나 누가 봐도 다 좋은지는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입지는 뭐 용산이죠. 그렇죠? 사실 엄청 좋은 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어제 같은 구역 내의 빌라가 경매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비교가 너무 확연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물건은요, 감정 가격이 6억 5천만 원짜리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3층에 있는 빌라였어요. 근데 입찰자가요, 한 명으로 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6억 6천이었어요. 1,000만 원 딱 써서 가져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전에 왈금님이 소개했었던 것보다도 거의 약 1억 정도 싸게 네. 산 거예요. 몇 달 기다렸는데. 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법원에는요, 진행되는 사건들이 단독 낙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입찰자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좀 경매 시장에서도 비수기긴 한데 몇 달 만에 이렇게 시장이 급변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더 인기가 많은 물건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네. 이 텀이 한 몇 년 정도 될까요? 잘 되면 10년이라 하죠. 그죠? 이게 10년은 정말 빨리 되는 거고요. 15년, 20년 더 되는 것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텀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쉬어가는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잡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요. 아파트 가격이 막 높을 때는 그 재개발, 재건축 있는 빌라들, 물건들이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붙어요. 네. 최근까지도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거의 대부분이 프리미엄이 2, 3억, 3, 4억 정도는 기본으로 다 붙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프리미엄이 엄청 빠졌죠.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안 좋을수록, 그리고 건축비 인상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이제 분담감이 커질수록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물건들의 피는요, 프리미엄은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현재 다들 사실 투자를 꺼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맞아요. 최근에 시장에 나가보면은 재개발 예전에 이 가격 아니었는데 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원장님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추천하시는 건가요? 추천드려요.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물건은요, 일단은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 그리고 다가구 투자, 그리고 재건축. 근데 저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에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찰된 좋은 상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지 투자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한 빌라, 다가구, 재건축, 그리고 유찰된 좋은 상가, 토지 투자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소에 이제 잘 나오지 않았던 물건들이 이제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채 감당이 안 되니까 이분들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경매로 나오는 평소에 보지 못해서 그런 물건들 있죠. 그런 물건들을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서 하도 좋은 물건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니까 가끔 이런 댓글이 달리잖아요. 야, 보증금이랑 월세가 그렇게 좋은데 이게 경매로 왜 나오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경매로 나오기 전에요, 거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금매 물건으로 자기 물건을 소화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경매로 나오면 이게 싸게 낙찰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시장에서 금매로 이 물건을 많이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이요, 좋은 물건이라 그러면은 바로 팔려서 경매로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경매 물건을 만나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해당 부동산에 채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채무가 많아. 근데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 가치보다도 채무가 더 많으면 이 물건은 금매 물건으로 소화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물건들은 경매에서뿐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동산을 살 때는 어쨌든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 좀 있어야겠네요. 물론 제가 아무거나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물건에 옥석을 가리는 눈을 키우셔야지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죠, 당연히. 그러면 얼마나 공부해야 그 눈이 키워질까요? 지금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왜냐면 기회비용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들 분들이 막 오시면 거의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초보다 보니까 잘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막 사고 싶어 해요. 막 낙찰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다리라고 막 합니다. 근데 잘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일단 사고 싶어. 막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기다림도 투자니까 기회비용을 날리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 초보 때 오셔가지고 이 물건 사도 되냐 막 상담하셨는데 저희가 막 뜯어 말렸잖아요. 절대 사지 말아라. 근데 너무 사고 싶어 했는데 안 사셨어요. 그리고 2년 지나고 나서는 그때 말 안 들었으면 자기 이혼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경매 투자하기 좋은 때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대출이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대출 지금 많이 막히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는 진짜로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입찰하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대출을 받으면 뭐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다가구, 뭐 근린주택 낙찰 받으셔서 건물주 돼서 월세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노후를 계획하시는 분들,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실수요자라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셔야지 가장 메리트 있게 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 경기, 인천 다가구들 있죠. 이게 신축 기준으로 했을 때 낙찰되는 가격을 보면은 토지 가격 아니면 토지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돼요. 맞아요. 최근에 낙찰되는 가격 보면은 와,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부동산 살 수 있다고? 정말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비만 따져봤을 때도 진짜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이 지금 경매 입찰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내가 다가구나 근린주택 건물주가 돼가지고 월세 따박따박 받고 싶다 하는 실수요자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원장님이 투자하지 마! 하지 말라고 말리는 부동산이 또 있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물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 조정이 될 거고 앞으로도 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산 조정이 됐다고 뭐 싸다고 그냥 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싸다고 사면 물리는 겁니다. 부동산은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좋은 부동산을 조금 비싸더라도 사는 게 저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장에서는 추천드리지 않는 부동산 유형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오피스텔입니다. 네. 오피스텔은 제가 단 한 번도 투자의 상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오피스텔은 사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왜 추천드리지 않냐면, 일단 대출 비율이 너무 높았잖아요. 맞아요. 뭐 90에서 100%까지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산 사서 막 돈을 벌었대요. 근데 대출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오르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많이 안 받고 샀어도 옆에 있는 것들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출을 많이 안 쓰고 샀어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지산 공급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학원에 있는 당산동에도요, 지산이 많고요. 많이 지어지고 있고 분양 중인데 공실이 엄청납니다. 분양도 안 됐어요. 미분양이에요. 신축 지산에 들어올 임차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어요, 최근에. 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부동산이 공장, 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또 공장 창고 투자 전문가신데 지금은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제가 공장, 창고 투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투자 수단으로서 너무 레버리지를 잘 쓰고 시세 차익도 많이 낼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공장 창고를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낙찰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인기가 좀 있었죠.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낙찰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사가지고 이문을 남길까 싶어요. 제가 항상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기회비용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공장 창고 투자를요, 지금은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일단 요즘에 경기가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공장들도 폐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폐업이 많다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리잖아요. 공장, 창고 투자는 근본이 뭐예요? 토지 투자다. 그죠? 토지 투자예요. 만약에 그 위에 건물이 혼자 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이자 방어도 못 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자 방어도 못 할 뿐만 아니라 건물은 그냥 감가되는 거예요. 사실 공장 투자를 한다는 게 그 공장 밑에 있는 토지를 사서 여기가 시세 차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위에 있는 공장에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이자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지금은 공장 창고를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예 비싸게 공장 비싸게 사지 말고요. 아예 이 공장 건물을 살 돈으로요. 저 같으면 더 넓은 토지를 투자하라고 추천드릴게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모든 자산은 계속 오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조정의 시간은 반드시 있고요. 이번 조정장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투자하기 좋은 장일 겁니다. 저 폭락론자 아니고요. 폭락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계속 싸게 사서 모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리거든요. 금리 계속 오를 거예요. 그리고 자산 조정은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면 저금리 기조가 너무 길었어요. 네. 그래서 후유증, 그 물가죠. 후유증을 빼려면 사실은 예전 같을 때는 저금리 기조가 있었어도 저금리가 있었어도 고금리를 유지를 짧게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저금리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고금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 후유증을 빼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면서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 좋은 시기를 잡을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갖고 있다 보면 사람 마음이 내가 그냥 돈만 갖고 기다렸다가 지금 부동산보다 더 비싸지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급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원장님의 의견은 기다려라. 준비가 되고 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럼 언제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서 뭘 사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다림도요, 투자의 덕목이에요. 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우리 수강생분들 오시면요, 거의 이제 투자 초보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으세요. 그냥 막 사고 싶은 거야. 빨리 낙찰 받고 싶고, 좋은 거 막 사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죠, 사기만 하면 다 돈 버시는 줄 알고, 최근까지는 그랬어요. 최근까지는. 근데 그 후유증 때문에 최근에 샀던 분들은 지금 다 울고 계세요. 그만큼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투자 덕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하는 건데 사실 많은 초보분들이 하나만 사면 내가 바로 100억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흐름은요,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흐름 안에서 놀고 있다가 그 기회를, 좋은 기회 때를 잡으셔야 돼요. 계속 제가 그 기회를 잡으라고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공부하셔야죠. 자,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투자하면 좋을 부동산 그리고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 실전 투자반은 매월 초 개강을 합니다.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집가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